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2020년형 포드 익스플로러 풀체인지에 대한 방송입니다. 포드 익스플로러는 한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SUV입니다. 대형급 SUV가 가격대가 5천만 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고 7인승으로 선택이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포드에서는 익스플로러만 팔아도 회사가 유지되는 그런 정도로 한국에서 인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자, 이번에 풀체인지가 됐어요. 이 모델이 우리나라에 계속 형 인상이 좀 세네. 우리나라에 계속 판매됐던 모델 2016 포드 익스플로러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번에 변경된 2020 포드 익스플로러의 모습입니다. 네, 기존 모델과 신형 모델. 자, 우리나라 포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차종이 머스탱, 익스플로러 이 두 개밖에 선택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플로러만 판매를 해도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여기 나와 있네, 2년 연속 수입 SUV 판매 1위, 2017에서 2018년 수입차 협회 데이터 기준 이렇게 써있죠. 2년 연속 1위 강조하고 있는 모습. 그 중간에 이제 1위를 뺏겼던 거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이 차량이 또 1위를 했었고 폭스바겐 티구안이 또 1위를 했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보면은 소비자 가격이 5,460에서 5,710만원, 5천만원대 SUV인데 대형 SUV이면서 7인승이다. 이게 큰 메리트인데요. 수입 SUV 가격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고, 머스탱과 익스플로러 두 차종밖에 없는데 그래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신형 모델 이미지를 좀 띄워놓고, 포드의 세단에는 피에스타 2천만원대, 퓨전 3천만원대, 머스탱 4천만원대, 토러스 4천 후반에서 5천 초반, 이렇게 4개의 차종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머스탱만 갖고 오는 거고요. SUV에서는 에코스포츠 2천만원 후반대, 이스케이프 3천만원대, 엣지, 플렉스, 익스플로러, 익스페디션, 이렇게 6개의 SUV가 있는데 솔직히 이스케이프 같은 거는 우리나라 갖고 오면 꽤 괜찮거든요, 스포티지급으로. 근데 익스플로러가 인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전체 화면으로 놓고, 자, 어떻게 변했는가, 구형 모습과 신형 모습을 비교를 해보면 그릴과 헤드라이트, 전면 범퍼 디자인, 측면, 그냥 모든 게 싹 바뀌었죠. 풀체인지니까. 후미 디자인은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풀체인지라기보다는 한 부분 변경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뒤에 보면은 크롬 라인이 일자로가 있던 게 여기 중간에 엣지가 생기면서 들어와 있고, 뒷범퍼 디자인도 변경된 부분이 꽤 큽니다. 근데 뒤 테일램프 디자인은 신형과 구형이 뭐가 낫다, 뭐가 더 별로다 이런 거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데, 이 도어 있는데 보면 도어 있는데 라인이 조금 변경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된 부분이 있고,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인테리어입니다. 기존 포드 익스플로러의 인테리어입니다. 풀체인지 포드 익스플로러의 인테리어입니다. 뭔가 그 신박하면서도 참 최첨단의 그런 그림이 아닌긴 한데, 미국 차 치고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하다, 미국 차 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런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이미지 리뷰는 신형 모델이 나오기 전에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모델인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모델인가, 이 차량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냐 없냐, 내가 사전 계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차랑 경쟁하는 차종이 무엇이고 그것과 비교를 해볼 때 포드 익스플로러만의 매력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점쳐보는 그런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가 상당히 많으니까요, 하나하나씩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도 보시기 전에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외장과 사이즈 대비 좀 실망스럽죠. 근데 가격이 워낙 착하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독일산 SUV라고 치면 최소 9천만원대 SUV가 되는데 5천만원대, 거의 반값의 SUV입니다. 사이즈 자체가 산타페보다 좀 크죠. 산타페보다 크고, 독일 차랑 비교를 하면 BMW의 X3보다도 저렴하죠. X1이랑 경쟁해야 되는 가격대를 갖고 있는데 사이즈는 X5급입니다. 벤츠랑 비교를 해도 사이즈는 벤츠 GLE급인데 가격대는 GLA보다 좀 더 비싼 GLB가 나오면 GLB랑 비슷한 가격이 될 거고요. 볼보랑 비교를 해보면 XC60이 동급 대비 꽤 큰 사이즈를 갖고 있다고 해도 XC90이랑 비교해야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XC90보다도 3천만원 이상 저렴한 모델이 포드 익스플로러고요. 한국에 아마 2019년 10월쯤부터 판매가 시작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오는 이미지부터 막 짐을 이렇게 가득 싣고 있죠. 차량 공간에 대한 게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공간 위주로 패밀리카 중심으로 SUV가 필요하신 분께는 좀 주목해볼 만한 차종 중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디자인은 3가지 정도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는데 한국에는 단일 모델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 차는 아무래도 이렇게 시꺼먼 것보다는 크롬이 좀 번쩍번쩍 들어간 게 미국 차스러우니까 기존 세대부터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이렇게 나오는데 디자인이 저는 이 모델이 성공적일 수밖에 없었던 디자인이 아니었나? 한 요 정도? 요게 딱 미국 차스러운 디자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형 모델도 뭐 보면 볼수록 적응되겠죠. 근데 인테리어를 보면은요 10.1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고 12.3인치 계기판이 적용된 모습에서 뭔가 최첨단이라던가 아니면 신박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태블릿 PC를 가운데다가 좀 양면 테이프나 거치대를 이용해서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이것도 옵션입니다. 옵션이고요. 계기판조차도 옵션입니다. 기어는 요걸로 이제 돌려서 파킹, 후진, 중립,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인테리어가 현대차와 기아차가 진짜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미국 자동차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차의 인테리어는 사이즈나 외형 대비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개별 부품 퀄리티도 좀 별로예요. 솔직히 좀 별론데 그걸 알아도 가격이 충분히 커버를 해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5천만 원대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또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팔받침이라든가 도어 캐치 열고 닫는 위치라든가 뭐 안전벨트 높이 조절, 컵홀더 위치 뭐 이런 거는 또 쓸만합니다. 사용자가 봤을 때는 만족도가 꽤 큰. 그리고 포드 익스플로러는 수입차 메인으로 사용하는 차가 한 대가 있고 SUV를 추가로 구매하시는 주말용으로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선택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한국 차 중에 이제 팰리세이드가 빵 터졌잖아요. 팰리세이드와 경쟁해야 될 모델인데 포드 익스플로러 매출을 좀 팰리세이드가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수입차를 막연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은근히 많고 수입차를 타다 보면 또 국내차 사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심리를 갖고 계신 분들도 은근히 많기 때문에 포드 익스플로러가 폭스바겐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경우에 판매 순위 수입차 SUV에서 한 2위에서 3위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상품성은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 외관 이미지는 솔직히 그냥 빠르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실내 이미지가 중요한데 가죽 사용된 질감이나 시트의 폭이나 시트의 착석감 이런 거는 가죽 질감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미국 차만의 가죽 질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트의 착석감은 한국인 체형이랑은 좀 안 맞아요. 한국인들은 거의 유럽차가 좀 체형에 맞는 편인데 키가 크신 분들은 은근히 이런 차가 또 천정에 닿아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223 구조, 223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뭐 BMW X7이라던가 벤츠 GL2 풀체인지 이런 모델은 232 구조를 갖고 있는데 223 만약에 다자녀이신 분들 있죠? 자녀가 셋인 분들은 오히려 이런 차는 좀 불편하다, 이런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쭉 누워 있잖아요. 여기서 각도가 이런 식으로 볼보나 아니면 독일차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차랑 비교했을 때도 시트 포지션이 미국 차가 더 편하진 않아요. 근데 시트 쿠션이나 가죽 질감에서는 우수하다,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3열 시트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길죠. 이렇게 접히는 타입 같은데 이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미국 차가 이 좌우 폭은 넓고 상하는 좀 낮고 헤드레스트는 큰데 막상 이렇게 딱 포근하게 감싸주지는 않는 그런 시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체형이 좀 평균 신장에서 옆으로 조금 퍼진 타입이다, 이러신 분들은 체형에 잘 맞으실 수가 있는데 대중적인 한국인 체형에는 좀 맞지 않는 메인 차량으로 선택할 때 굉장히 편하다, 인테리어 퀄리티가 아주 훌륭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볼보. 시트 포지션이 한국인 체형에는 조금 맞지 않는데 외관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 인테리어는 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고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미국차, 이런 부분에서 좀 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고 사진을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볼 건데 뭐 수동 버튼도 여기 위치하고 파킹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고 뭐 이런데 윈도우 스위치라던가 도어 캐치라던가 도어락 이런 개별 부품 퀄리티는 볼보, 벤츠, BMW, 폭스바겐, 아우디
뭐 포르쉐의 모든 차를 다 놓고 봤을 때 가장 떨어지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엔진룸 사진이 하나가 첨부가 됐는데 엔진 커버 자체도 없죠. 엔진 커버가 없다는 거는 엔진 소리가 가솔린 모델도 좀 시끄럽게 들려올 것이다, 좀 거칠게 들려올 것이다, 우왕 하는 그 미국차 특유의 소리가 들린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3열, 2열 이런 식의 옵션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올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세부 모델과 세부 옵션이 나오면 그걸 이제 브로셔를 다운받아서 하나씩 개별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눈으로 보여지는 플라스틱 질감, 대충 봐도 어떤 질감인지 눈에 띄죠. 시트에 붙어있는 플라스틱 부품, 개별적인 거를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마음에 드는 부분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껍데기는 끝판이다, 외장은 아주 훌륭하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 된다. 무선 충전 우리나라 차 다 되죠. 12.3인치 계기판에 나름 디지털인데 한국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내 자동차가 옵션이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좀 아쉽다. 사이드 미러에 디밍 기능이 적용되고 안전 옵션이 들어간 것도 얘네가 내세우는 그런 옵션 수준입니다. 요 도어 트림 질감 어느 정도인지 느껴지시죠? 네, 인테리어도 대시보드 좀 쿠션이 있긴 한데 평범한 수준이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고, 하여튼 이 미국 차는 가죽 사용된 질감은 참 괜찮아요. 그거는 제가 미국 차의 프리미엄인 링컨을 탔을 때도 가죽 질감은 뭔가 코치 가방 같은 그런 가죽 질감 소재이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죽 질감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차량은 장을 보러 간다, 장을 보러 가서 짐을 싣는다, 그리고 어디 놀러 간다, 이런 걸 강조한 것처럼 이 차량의 콘셉트에 맞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세컨 차량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테일램프에서 봤을 때도 전구죠, 전구.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10.1인치 디스플레이가 옵션이라고 했던 부분이 이게 이제 기본 모니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모니터에 수납 공간까지, 여기서 화면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래 위로. 근데 밸런스로 봤을 땐 이게 더 좋긴 한데, 요새 나오는 차들이 디스플레이가 막 12인치, 12.8인치 막 이러다 보니까 10인치도 조금 작아 보이는데 이 모니터 한 7인치 정도 사이즈 되는 것 같네요. 더 작아 보이고, 비상등 버튼 위치나 이런 건 좋은데 켜지는 조명이나 색감이나 부품 퀄리티, 이런 걸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액티브 파킹 어시스턴트, 이것도 이제 옵션 중에 하나인데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번에 적용이 되긴 됐어요. 도어 캐치라던가 계기판 컬러와의 매칭 컵홀더, 푸통도 같이 들어간 것 같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된 부분, 그런 정도의 옵션과 그런 정도의 인테리어와 그런 정도의 외관, 엄청 많은 부분을 보면서 막 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그런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예쁜 사진 하나 띄워놓고, 포드 익스플로러가 10월 달에 나온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SUV가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 데다가 다목적 자동차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2019년 10월쯤에 포드 익스플로러 신형이 나온다고 해도요, 사전 계약을 하면서 아니면 나오자마자 시승도 안 해보고 그런 식으로 구매할 만한 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드도 어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신형이 나왔을 때 초기 불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품질을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포드 익스플로러는 출시하고 나서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그때 상황을 봐서 선택을 하셔라. 2019년 10월쯤에 나왔다고 치면 2020년 4월쯤이 될 건데요. 2020년 4월이 되면 선택지가 어떻게 되냐면, 현재 가장 큰 경쟁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폭스바겐의 티구안과 투아렉과 티록, 이 세 가지 차종 라인업이 다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볼보의 V60cc, V90cc, XC60, XC90, 이 4개 차종이 경쟁 모델이 될 거고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는 GLB라는 모델이 나오는데, GLB가 SUV 시장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할 만한 차종이기 때문에 GLB, GLC 페이스리프트, GLC 쿠페 페이스리프트, 물론 가격은 더 비싸지만 주행 질감, 옵션, 디자인, 브랜드, 내가 사용하는 실용성, 이런 걸 전부 따지셔야 되기 때문에요. 차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그 용도에 맞게 선택을 하셔라. BMW로 계산하면 X3와 X4, X5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벤츠에서 GLE의 300D까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명확한 포드 익스플로러, 시장이 펼쳐지고 나서 6개월 정도 관망해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고요. 어떤 옵션을 달고 어떤 가격으로 나올지 그런 거는 간략하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신형 모델이 나오면 빠른 시승과 리뷰를 하도록 할 거니까요. 오토소닉스 채널 앞으로도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